대한항공 측은 마일리지 관련 현재 제기되는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입국에 필요한 전자여행 허가서 신청에 공식 한국 정부 웹사이트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비공식 대행 및 사기성 낚시 웹사이트가 여전히 존재하면서 여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소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테슬라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메리 안 돼! 패티켓 지키셔야죠. 우리에게는 순한데. 주인에겐 순해도 타인에겐 사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의 패티켓 알려드릴게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꼭 착용해주세요.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주시고 반려동물 등록도 잊지 마세요. 하나 더, 일반인도 패티켓 지키셔야죠. 예쁘다고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쉿! 반려견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달려오면 놀랄 수 있어요. 모두를 위한 패티켓, 행복한 동행을 위한 기본입니다.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도 마일리지 개편 시행을 예고해 한인들의 공분을 산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관련 현재 제기되는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오는 4월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통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변경할 계획이었습니다. 단거리 노선은 마일리지 공제율이 인하되지만 미국, 유럽 등의 장거리 노선은 공제율이 인상되면서 미주 한인들은 물론 한국 내에서도 일방적인 마일리지 혜택 축소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개편안 재검토에 따라 마일리지 개편 시행도 사실상 연기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연기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공제율을 조정한다면 4월까지 개선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공제율과 적립률을 조정하고 마일리지로 구매하는 보너스 좌석 확대 규모도 기존 계획보다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입국에 필요한 전자여행 허가서 신청에 대해 공식 한국 정부 웹사이트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비공식 대행 및 사기성 낚시 웹사이트가 여전히 존재하면서 여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 keta.go.kr에서 KETA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한화 기준 10,000원입니다. 하지만 검색된 한 비공식 웹사이트의 경우 신청 수수료로 미화 109달러를 부과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20일 환율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식 웹사이트의 약 14배가 되는 가격입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들은 대행업체라는 사실을 밝혀도 서버가 해외에 있는 등의 이유로 규제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이들 사기성 사이트들은 공식 정부 웹사이트보다 때로는 앞쪽에 나오기도 하며 오해할 만한 이름과 디자인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한국 당국도 KETA 공식 웹사이트는 한 곳뿐이고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명칭의 KETA 신청 대행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고액의 수수료를 편취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신청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신청 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소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테슬라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680번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소방차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테슬라 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고 소방차에 있던 소방관 4명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제조사인 테슬라의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당시 테슬라 차 운전자가 주행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을 작동시켰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오토파일럿의 긴급 차량 감지 및 대응 시스템 결함 여부를 지난 2021년 8월부터 조사 중입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 16일 완전 자율주행 결함으로 충돌 위험이 커진다면서 테슬라 차량 36만여 대를 대상으로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자가 면역력이 생겼을 경우 백신 접종과 비슷한 면역성이 10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생긴 자연 면역이라 해도 백신과 비슷한 지속력을 가진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국제의학 저널인 랜싯은 코로나에 걸린 지 10개월이 지난 사람들의 면역력을 조사해보니 여전히 재감염, 입원 및 사망 위험이 88%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워싱턴대 의대 산하 보건계량 분석연구소가 이끌었으며 2022년 9월까지 19개국에서 실시된 65개의 연구를 검토했습니다. 연구는 자연 면역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보다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비슷한 정도로 오래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자연 면역도 효과가 있지만 여전히 면역력을 얻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에 백신 접종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면역 보호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분석으로 평가됩니다. 연구원들이 검토한 연구들 일부는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시기의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오미크론이 이전의 변이들보다 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도 증명했습니다. 오미크론 이전 변이를 통해 자연 면역력을 취득한 사람들은 초기 오미크론 변이 재감염에 대한 보호력이 10개월 후 36%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다른 변이 재감염 위험에 대한 보호력 88%보다 훨씬 낮아 오미크론이 다른 이전의 변이보다 훨씬 감염력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에서 독신 생활할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인 가구에 물리는 세금이 다른 주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온라인 부동산 판매 업체 질로우가 전국 50개 광역 대도시의 원베드룸 평균 임대료를 토대로 계산한 소위 싱글 텍스를 산출한 결과 뉴욕시가 19,500달러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질로우는 19,500달러를 렌트비로 지출하는 것은 독신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이 금액은 부부가 한 집에 거주하게 되면 결혼식 비용으로 충당하거나 주택 구입 시 다운 페이먼트로 지출할 수도 있는 수준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다음으로 14,114달러를 기록한 샌프란시스코가 2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산호세 12,401달러, 샌디에고 11,774달러, 보스턴 11,546달러 등의 순이었습니다. 싱글텍스의 전국 평균치는 6,97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싱글텍스 부담이 가장 낮은 곳은 클리블랜드로 4,387달러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트로이트가 4,483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뉴욕시 렌트는 지난해 여름 최고가를 찍은 뒤 횡보세였지만 다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더글라스 엘리먼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맨하탄 렌트 중간값은 4,09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비수기로 여겨지는 역대 1월 중 최고치로 전체적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렌트 중간값입니다. 또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최근 발표한 전 세계 생활비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뉴욕과 싱가포르이 조사 대상 172개 도시 중 생활비가 가장 높은 도시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뉴욕 물가를 기준으로 식품과 의류, 주거, 교통, 학비 등 160여 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반영한 세계 생활비 지수에 따라 도시 생활비 순위를 매겼으며 뉴욕이 1위에 오른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한편 조사 대상 172개 도시의 물가는 전년 대비 평균 8.1%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이 기관이 각 도시 생활비 데이터를 집계해온 지난 20년간의 최고 기록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해 미국 비자를 받은 한국인들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학생과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연례 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기간 미국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들은 모두 59,564명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집계된 43,555명 대비 16,000명, 36.7%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한국인들은 유학생 비자를 가장 많이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환연수 비자를 받은 한국인들도 전년도 대비 2배 가까이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민 정책에 더해 팬데믹 당시 유지되던 이민 비자 제한이 풀리며 미국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들이 급증했다는 분석입니다.